그런데 이제 친명계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아요. 설전 변호사님.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기호 3번. 지금 여기 만약에 다 합쳐지면 7석 이상 15% 지지율 되면 공천 상황에 따라서 이준석, 이른바 이준석, 이낙연 연대의 여러 가능성도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구심점이 강화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칙과 상식에 탈당한 3명은 정계 은퇴하라는 게 이제 친명계 목소리고, 반면에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명하고 출당하라.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에게 정계 은퇴는 뭐 본인에게 맡기면 될 일이고요. 뭐 그걸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혁신행동이라는 모임 자체에서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어찌 보면 적극적인 지지층이 모여 있는 친명계 인사들로 돼 있는 모임에서 굳이 뭐 성명 발표로서 뭐 저는 정치적인 구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탈당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저는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평론을 그냥 객관적으로 하더라도 어찌 보면 정치인에게 이게 남아 있는 것이 윤영찬 의원에게 이게 과연 득이 될 어떤 일인가라는 싶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제명이나 출당을 굳이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당내 시스템이라든지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공천 과정에서 어떤 일들, 뭐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정치인에게 맡겨둘 일이지, 그걸 또 이렇게 제명 출당 시키는 것, 오히려 이러한 부분 등이 어찌 보면 오늘의 이낙연 대표가 나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원인이 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계속 뭐 1인 정당, 방탄 정당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는 다른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그냥 나가라. 너희는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냥 민주당 안에서 그냥 입국 닫고 있어야 되나요? 말도 못 하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렇게 배쳐가는 어떤 당내에서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양두구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썼다는 이유만으로 출당당했잖아요. 그게 맞았나요? 제가 볼 때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보이거든요. 그게 꼭 민주당에 와서 똑같이 하게 된다면 우리가 국민의힘을 어떻게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이깁니까? 최준봉 교수님, 근데 이제 어제 이른바 저희가 윤영찬 미스터리라고 해서 30분 전에 탈당을 철회한 거에 대해서 여러 관측들, 해석들을 좀 했었는데 이 같이 원래 하기로 했던 원칙과 상식의 인물들이 지난 일요일에 윤영찬이 울먹이며 전화가 왔다, 이런저런 얘기, 그게 단지 현근택 의원의 징계권 때문만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고민했을 거라고 보고, 저는요, 저 세 분, 김종민, 이현욱, 조홍천, 저분들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거예요. 뭐 왜냐면 동력도 떨어지고요.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김종민, 조홍천 이 두 분이 고민할 줄 알았어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안 나갈 거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실제 4명이서 같이 결행을 해야 어떤 파급력이라는 영향력도 커질 수 있는 것이고,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는 정말 가까운, 저 네 분 중에 가장 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런 행동을 하는 바람에 결국 저분들이 결행했던 이 탈당, 또 이것 자체도 영향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보여지기에는 현근택 변호사의 그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윤영찬 의원이 과연 이제 민주당에 남아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윤영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국민소통수석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다른 세 분과는 달리 윤영찬 의원은 친문 쪽에서 적극적인 설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윤건영 실장, 의원, 뭐 저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마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친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가는 분과 좀 달리 당내에서 뭔가 좀 세력을 형성해서 개혁을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윤건영 의원이나 고민정 최고위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친문 쪽의 어떤 생각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마 윤영찬 의원을 설득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제가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작용을 했지 않을까 막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현근택 변호사의 징계권 뭐 이런 것도 뭐 그거하고는 좀 그 전부터 사실 제가 뭐 저 친구기 때문에 유영찬 고민을 의원. 많이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좀 고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지 않고 그 전부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 어떤 이 같은 동료들이 굉장히 아마 윤영찬 의원을 설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특히 이제 친문 그룹에서 윤영찬 의원을 설득해서 민주당 탈당을 막았다 뭐 이런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낙연 전 대표 탈당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사람들은 뭐 제2의 안철수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얘기 해봤고요.